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40이라고 하는데 US Individual Tax Return이라고 합니다. US Individual Tax Return. 또는 다른 그냥 쉽게 얘기할 때 그냥 Form 1040. 그죠? 거기에 네 가지 섹션 있죠. 네 가지 방이 있는데 하나는 Personal Inform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come,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은 Tax and Credit,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은 Payment and Refund.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걸쳐서 Personal Information은 다 끝났고 지난 마지막 시간에 Income의 일부 W2, 제일 기본적인 거 시작했습니다. 물론 1040 갖고 다 모든 텍스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스케줄 1, 스케줄 2, 스케줄 3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케줄 1은 되게 additional income and adjust to income, 그 다음에 스케줄 2에는 additional tax, 그 다음에 스케줄 3에는 additional credit and payment. 이렇게 세 개가 1040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스케줄 1 붙인 사람도 있고 스케줄 2 붙인 사람도 있고 스케줄 1, 2 붙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섹션 2,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것이 Income and AGI. AGI. 인컴의 기본적인 것은 그 1040의 앞장에 있습니다. 1040의 앞장 하단에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넘버가 붙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1040의 넘버를 우리가 보통 라인 넘버라고 부릅니다. 라인 넘버. 예를 들어서 1040 라인 넘버 1 하면은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wage and then salary, tip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040 income 라인 넘버 2는 tax exempt, 그 다음에 interest, 그 interest죠. 그 다음에 라인 넘버 3번 이런 것은 qualified dividend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앞에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니 9번까지가 다 income입니다. 인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wage, 그렇죠. 일해서 월급 받는 거, interest, 이자, dividend, 배당금 받는 거, taxable refund,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refund 받는 거, 환불 받는 것도 페더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인컴이죠. 그다음에 alimony, 위자료, 그다음에 business income, 그다음에 capital gain and loss, and then other gain and loss, IRA distribution, 그다음에 pension and annuity, 그 다음에 real estate 관련된 rental income, 그 다음에 partnership income, S-corp income, 또 농장하시는 farm 농부들 farm income, 그 다음에 unemployed compensation,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other income. 그래서 인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컴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unincome이 있고 하나는 not earned income이에요. unincome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자기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번 거. 회사 나가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다 earned income이죠. 그렇지만 그의 반대는 not earned income. 비근로소득.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으면 은행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주식에다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다 본인이 일을 안 했어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not earned income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있죠. taxable income은 이게 taxable 그 인컴은 대부분 텍스가 부여됩니다. 그 텍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빨간 라인 친 거 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일부 금액 그 수입의 중에 인컴 중에 세금 안 내는 돈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돈이 그 세금 안 내는 돈은 여러 가지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고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섹션은 사실은 그 밀리터리에 관련된 겁니다. 본인이 군인이면서 해외 나가서 파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 있을 때 또는 미국에서도 기지 베이스 투 베이스 기지에서 다른 기지로 갔을 때 그 주는 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것은 인컴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인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이 다음 차트는 여러분이 밀리터리 서티파이 레벨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걸 필히 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W2 1040 라인 넘버 1은 그 웨지입니다. 웨지 또는 셀러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는 팁.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W2라는 폼을 종업 고용주가 종업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January 31st.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 2021년이니까 내년에 세금 보고할 거를 2020년 거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내년 1월 31일 2021년까지 W2를 고용주로부터 다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W2의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 소셜 넘버, taxpayer's social number. 그 다음에 고용주의 employee tax ID.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봉급 받으면 박스 넘버 1, 그 봉급을 얼마 받았는지 웨지, 거기에 관련돼서 federal income tax를 얼마나 withholding 했는지 그 박스 넘버 2.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박스 넘버 4 같은 거는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그래서 우리가 그 은퇴하면 받을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그 텍스를 미리 선납하는 거. 그 다음에 Medicare tax withholding 박스 넘버 6. 그래서 이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스 넘버 12에 여러 가지 그 기호에 따라서 돈 받는 것이 텍스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텍스 면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스 넘버 12에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박스 넘버 D, 그러니까 코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D, 그 싱글 D, 하나 D자 써 있는 거. 보통 회사를 다니면 은퇴연금, 개인 은퇴를 위해서 개인이 은퇴연금을 드는데 보통 401k라고 하죠. 401k. D를 듣는 사람이 많고, 또 한 가지는 회사를 다니면 건강보험 같은 거 해주는데 그 건강보험에 관련된 것은 DD,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거, 회사가 내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고 D와 DD가 있고. 근데 4012 책에 여러분 4012책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4012 책에 그 박스 넘버 코드 박스 넘버 12번에 코드 2가 틀렸습니다. 거기 미스프린트 돼 가지고 D에 있는 내용을 E에다 넣어놨어요. 그 E가 틀립니다. 거기 나중에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그 섹션 403 그 salary reduction agreement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401k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있을 경우에 그 코드 넘버 2를 쓴다는데 그 401 책에 그 미스프린트 났습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이나 봉급이나 또는 뭐 파트타임이건 풀타임이건 받는 것을 W2라고 하는데 보통 그 household employee가 2,100불 이하인 경우는 W2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household employee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집사 같은 사람이죠. 집사. 그런 사람 가서 일을 하지만 2,100불 이하면 W2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웨이지하고는 좀 틀린 얘기인데 개인 영업하시는 분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만 거기에 만약에 혹시 누가 팁을 줬으면 그 팁은 그 스케줄 C, 그 비즈니스 인컴에 들어가는 일종의 인컴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그로스에 자기가 받은 수입에 전체에 포함됩니다. 물론 팁을 뭐 잘 보고하는 분도 있고 보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그 팁도 카스터마한테 받은 팁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이것이 텍서블인지, 그러니까 non-taxable인지, 수입이 이걸 텍스를 내야 하는 돈인지 아니면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 401 책에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non-taxable 같은 경우 거기에 기프트 받은 거 또는 상속 받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텍스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텍스를. 그러니까 이것은 텍스를 내야 하는 돈인지 텍스를 말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혹시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장려식에 조의금을 냈을 경우에 그 조의금 받은 거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 나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다쳤어요. 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뭘 클레임하면요, workers compensation, workers compensation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상해보험 같은 거 있죠? 그 상해보험을 해서 돈 받은 거 있죠? 그거 taxable 아닙니다. 텍스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자기 몸이 다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텍스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중에 그러면 어느 게 taxable이고 어느 게 non-taxable이고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가 많은데 그 401책에 가서 보시면 잘 써 있어요. 어떤 게 텍스를 내고 어떤 건 텍스 안 내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텍스페이어들이 갖고 오는 폼은 W2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가버먼에서 받은 무슨 어떤 가버먼 관련된 잡을 했다거나 그럼 W2 하도죠. 그 다음에 1099 NIT. NIT는 폼 넘버는 1099고 NIT는 interest죠. 그죠? interest, 이자 수입. 또는 1099 div, 그 배당금 받은 거. 또는 1099G, G는 뭐 가버먼에서 받은 텍스 리판 받은 거. 뭐 그런 것은 다 텍스 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난주까지 제가 복습한 거에 관련된 거고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지금 그 원래 그 폼 1040 라인 넘버 1에는 분명히 웨이지, 샐러리, 팁, 그 다음에 아더 이렇게 썼는데 그 아더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칼라십입니다. 스칼라십 앤 펠로십.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녀서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누가 후원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 그 돈도 일부는 taxable income이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taxable income. 보통 학교를 다니면 뭐를 받냐면 1098T라는 거 봤습니다. tuition. 근데 그 인컴이 학교에다가 낸 돈보다 학비를 1000불 냈는데 제가 스칼라십을 2000불 받았다면 그러면 2000불이 다 학비 1000불 내고 1000불 남죠? 그죠? 학비로 1000불 썼지만 1000불이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 그 1000불은 taxable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학비 이외에 학교와 관련된 qualified education expense, 뭐 책을 샀다거나 교재 또는 자기 학과와 연관돼서 무슨 매트리얼 샀다거나 아니면 뭐 장비를 샀다거나 컴퓨터를 샀다거나 그렇게 하면 물론 그 expense 빼고 남은 돈도 실제는 스칼라십으로서 텍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렵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텍스를 내냐? 그거는 사실은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들한테 효도하면서 자기가 낸 학비보다 장학금을 많이 받는 경우 가능하면 남는 돈이 없도록 education expense, qualified education expense로 많이 공제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맞으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1000불 학비 내고 2000불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가능하면 1098T를 넣지 않고 제로로 넣으라고 합니다. 입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커먼 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학비를 넣어서 그걸 세금 보고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으려면 그 수익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과 관계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지만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가 조금 세금 내더라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더 많이 받으면 세금 보고 할 필요 있습니다. 그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가 폼 1040 라인 넘버 2입니다. 라인 넘버 2에는 뭐가 있냐면 interest income. interest income은 내가 노동해서 돈 버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unearned income이라고 합니다. unearned income. not
earned income, 근로소득, 비근로소득이라는 거죠. 여기다 어디서 보고를 하느냐? 1099 INT라는 폼을 갖고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죠. 물론 요새 은행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거의 뭐 1%, 0%,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없었지만 주로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었다거나 또는 CD 집어넣으신 분, 돈을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다 맡겨놓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있죠. 그죠? 이자 또는 세이빙 서티피케이션. 돈을 넣어서 무슨 세이빙 서티피케이션 받아서 돈 받는 거. 거기에 이자 받는 것은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죠?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폼이 1099 INT, 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interest income에서 혹시 foreign financial account, 해외 계좌가 있으면 해외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anytime 1년 중, 그러니까 2020년 중에 거기에 구좌에 한 번이라도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하루라도 넘어가면 그 사람은 foreign financial account가 있는 걸로 되고 그 사람은 미국 재무부에 FINCEN 레포트 114로 레포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맨다토리입니다. 그리고 인테이크 시트에 올해부터는 거기에 마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외 은행 계좌가 있으면서 10,000불 이상 한 번에도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out of scope입니다. 제가 한국에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많은데 한국에서 본인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나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 받는 분 계시거든요. 미국엔 그 돈이 안 오지만 한국에서 그런 돈이 오는데 한국에다가 은행 계좌를 열고 돈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10,000불 하루에도 365일 중에 10,000불 이하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데 혹시 큰 돈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10,000불 이상이라도 한 번 넘어가면 그 사람은 미국 재무부에다가 Foreign Financial Account라는 거가 있다고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고 세금 보고할 때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out of scope, 저희가 원래는 무료 세금 보고를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세금 보고하러 오신 분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죠? 첫 번째 그 라인 넘버 2가 인트레스트면 그다음에 라인 넘버 3는 세 번째는 디비던입니다. 디비던 배당금. 어디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그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주주들한테 다시 돈을 배당해 주는 거죠. 이익금을. 그것을 우리가 디비던이라고 부르죠. 그 디비던이라는 것은 폼 1099 디비던이라고 썼습니다. 1099 디비던. DIV. 물론 이것도 폼 밑에 있는 폼처럼 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 디비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는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rdinary dividend, 여기 있죠. ordinary dividend. 그 다음에 1B, 1A는 ordinary dividend이고 1B는 qualified divide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dinary dividend과 qualified dividend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qualified dividend은 tax 세율이 tax rate이 얕습니다. 그래서 ordinary dividend는 일반적으로 배당 받은 거지만 내가 단기간에 투자해서 돈 받은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tax rate이 뭐 20%면 그 qualified dividend 긴 장시간 롱텀으로 제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이 있으면 그 qualified dividend인데 그럴 경우는
텍스가 오디너리 20%라면 말하자면 퀄리파이 디비던은 10%만 내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디비던을 주는 회사에서 어떤 돈은 오디너리 디비던이고 어떤 돈은 퀄리파이 디비던이라고 얘기하고 이 폼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회사에서 발행할 때 여기다가 숫자를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오디너리 디비던인지 또는 퀄리파이 디비던인지 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폼에 있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디비던은 1년에 한 번씩 폼이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근데 혹시 자기가 투자했는데 내가 어느 회사에서 투자했는데 이 1099 디비던 폼이 안 오네 하면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케줄 B라는 게 있는데 혹시 배당금이 오디너리 디비던이 1,500불 이상 되면은 스케줄 B라는 걸 씁니다. 스케줄 B.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케줄 B에 대해서 스탁 관련돼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오디너리 디비던이 1,500불 이상이면 스케줄 B를 자동으로 그 배당 준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찰스 스왑, 뭐 이트레이드, 뭐 아메리칸 뭐 이런 회사에서도 다 그 디비던 주는데 거기서 다 발행합니다. 발행하고 있고요. 아로스코프에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인 넘버 1은 웨이지, 라인 넘버 2는 인트레스트, 그 다음에 라인 넘버 3는 디비던. 이거는 뭐 있는 거 받아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라인 넘버 4번, 5번, 6번은 5번, 4, 5, 6은 retirement income입니다. 은퇴해서 받은 돈. 그러니까 4A 같은 거는 IRA distribution, 5A는 pension and annuity, 6A는 social security benef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의하는 자료가 지금 이거 보이는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4012 책에 있는 순서와 약간 차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4012 책이 이 1040 폼이 넘버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책을 편집하지 않고 예전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거하고 약간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요번 2020년 요번 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1040의 기준으로 1040 순서대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4012 책 찾아볼 때 약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서 찾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1040에 그러니까 1040 라인 넘버 4에 나와 있는 것은 retirement income document. retirement이라는 것은 은퇴한 거죠. 근데 은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폼을 줍니다. 폼.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은퇴해서 돈 받으면 그 은퇴 리타이먼을 주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폼을 탁스 시즌이 되면 보내줍니다.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1099R. 그렇죠? R이라는 것은 리타이먼의 이니셜이죠. 그 다음에 RRB, 레일로드, 그 다음에 SSA, 소셜 시큐리티 1099, 그죠?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인데 레일로드는 저희가 잘 안 합니다.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산업이 발달할 때 동부에서 서부로 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기차였습니다. 기차, 레일로드. 그래서 그 레일로드 놓으면서 많은 사람을 인력을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레일로드입니다. 그죠? 지금은 그것도 아직도 많은 수송수단을 미국 전역을 가는데 수송수단의 기본적인 것이 레일로드입니다. 그 기차 타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 유니언이 있고 유니언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거기서 리타이먼 플랜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레일로드에 대해 관련된 리타이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취급하죠. 하나는 1099R, 하나는 SSA 1099. 그렇죠? 그래서 1099는 밑에 있는 거 보면 보시겠지만 여기다가 gross distribution, 그 다음에
그 중에 taxable amount가 얼마인지. 내가 돈 받은 게 얼마인데 그 중에 텍스 내실 금액은 이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니까 2020년 form 1099R 돼 있고 이 옆에 보시면 distribution form, pension, annuity, retirement 쭉쭉 써 있죠. 다 요게 이 폼 안에 다 들어가 요런 여러 가지 그 은퇴연금에 대해서 이 폼에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있지만 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요 4번입니다. 4번. 근데 그 리타이먼을 받았을 때 제가 은퇴연금을 은퇴하고서 이제 매달 얼마씩 받는데 그 은퇴연금을 받았을 때 미리 세금을 약간 위드홀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발렌티어리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 위드홀딩 잘 보셔야 합니다.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타이먼트 플랜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리타이먼트 플랜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그 첫 번째 배웠던 웨이지에서도 말하자면 인컴도 on income 있고 not on earned income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리타이먼트 플랜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타이먼트 플랜에 하나는 before tax. 텍스 내기 전에 리타이먼트를 돈 이렇게 집어넣는 거. 또 하나는 after tax. 텍스 다 내고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텍스를 다 계산하고 그 계산한 후에 그 남은 돈 갖고 저축하는 거.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efore tax, 하나는 after tax. 뭐 쉽게 얘기하면 401k, 401k 보통 이제 은퇴연금이죠. 회사나 개인에서 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before tax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th IRA. 그래서 그것은 세금을 다 내고 나머지 돈으로 리타이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텍스를 냈기 때문에 다 냈기 때문에 그거는 after tax로 합니다. 그죠? before tax, after tax. 그래서 보시고 뭐 기존에 봉사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죠. 왜냐면 이게 사실 용어가 텍스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이게 일반 그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리빙 잉글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잘 알아둬야 합니다. 하나는 contribution, 그 다음에 하나는 distribution. contribution이라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세이빙에 갖고 있는 엑스트라 머니를 어디다 투자하는 거. 그래서 contribution이죠. 근데 반면에 그 돈을 투자한 것을 다시 받아오는 거, 배분, distribution. 그래서 contribution은 in, distribution은 ou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만 이제 앞으로 나가서 계속 얘기하는 contribution이다, distribution이다 이런 얘기를 금방 막 캐치할 수 있습니다. 벌써 제가 설명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oth IRA라는 것은 Roth IRA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퇴연금입니다. 은퇴연금인데 이거는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를 이미 내가 수입해서 텍스를 다 정산하고 남은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 아이라입니다. 그죠? 그걸 로스 아이라고.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IRA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텍스를 내가 수입해서 텍스를 내기 전에 어느 일정 금액을 미리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미리 텍스를 안 내고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레디셔널 IRA, 로스 IRA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말고 그 외에도 simple, 그 다음에 set,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샘플이나 셋 갖고 오신 분들은 out of scope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뭐 이런 건 복잡하니까 기억하실 필요 없고 두 가지 하나 traditional IRA 그 다음에 Roth IRA 그래서 하나는 before tax 하나는 after tax. Roth IRA는 벌써 after tax 다 낸 다음에 그 텍스 다 낸 돈에서 세이브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찾았을 때는 텍스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자, 1040의 라인 넘버 4의 그 IRA distribution,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연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 그거는 은퇴연금 받는 거는 레포팅 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폼이 1099R에 써 있습니다. 1099R.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넘버 7에 가보면 그 디스트리뷰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코드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세금 내신 분이 또 저축하신 분이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신 분이 그 돈을 찾았을 때 그 돈이 은퇴연금 받은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받으신 건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받으신 건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어떤 코드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장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코드에 따라서 어떤 것은 텍스를 텍스를 내는 돈도 있고 어떤 경우는 텍스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써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A라는 회사를 다녀서 어디 그 A라는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갖고 있다가 그 돈에다가 제가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B라는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어떤 다른 B라는 그 은퇴연금 구좌를 개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글로 갈아탔죠? 근데 내가 A라는 회사에 벌써 이미 은퇴연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두 개의 구좌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돈을 꺼내서 다른 계좌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롤오버로 하는데 그 롤오버를 할 경우에 within 60day 60일 동안 돈을 꺼냈다가 60일 안에 다른 은퇴 계좌로 집어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아닌데 근데 로스 IRA 어카운트로 롤오버 할 때는 여기 있는 코드가 여기 넘버 7의 디스트리뷰션 코드가 H입니다. H. 물론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뭐 자동으로 컴퓨터에 있는 대로 폼 갖고 온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디스트리뷰션 코드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봤던 요 7 코드 중에 여러분이 뭐 코드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401 책에 찾아보시면 돼요, 사실은. 또는 뭐 그냥 컴퓨터 쓰시면서 구글에다가 1099R 박스 7 코드 이렇게 쳐보시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외우실 필요 없지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몇 가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넘버 원은 early distribution입니다. early distribution. 원래 은퇴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20살 때부터 붓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언제 찾아 쓰느냐? 59.5세 된 후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59.5세. 제가 50세에 돈을 벌어도 당장 그 은퇴연금을 찾아 쓰는 게 아니라 59.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59.5세 전에 제가 돈이 급해서 찾아 써야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면 찾아 써야죠. 그럴 때 계약을 깨듯이 그 디스트리뷰션 리타이먼을 얼리 터미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얼리 그 계약을 깰 수가 있죠. 그걸 뭐라 하냐? 얼리 디스트리뷰션. 이럴 경우에 얼리 디스트리뷰션 넘버 1인데 그 코드 넘버 박스 넘버 7에 코드 넘버 1으로 들어가는데 이럴 얼리 디스트리뷰션 59.5세 되기 전에 깨면 그 계약을 해지하면 은퇴연금을 찾았으면 페널티 있습니다. 페널티. 왜냐면
약속한 거를 어겼기 때문에 페널티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널티를 묻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내도 됩니다. 세 가지 경우. 책에 어딘가 있고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세 가지. 첫째, first home buyer. 집을 사시는 분 있죠? 은퇴연금을 잘 세이브해 놨다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찾아서 집을 샀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돈을 꺼냈을 경우, 나이 59.5세가 안 되더라도 돈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이. 두 번째, high education을 갔을 때. 맞으면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배추러 디그리보다 마스터 디그리나 뭐 PhD를 받으면 돈 더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금해뒀던 IRA에서 꺼냈어가지고 하이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로 쓰는 경우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던 학위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은퇴연금을 찾아 쓰는 경우 그것도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고. 세 번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그럴 경우 병원비를 쓰기 위해서 메디컬 익스펜스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은퇴연금 세이브하는 거를 찾았으면 이때는 벌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텍스 레이어라는 걸 이제 입력할 텐데 그 텍스 레이어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거기 마크하게 됐어요. 맞으면 디스트리뷰션인데 디스트리뷰션 돈 찾아 1099R 폼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넘버 박스 코드 넘버 박스 넘버 7에 코드 넘버 1 써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무슨 이유로 이걸 찾았냐 물어보시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거기에 페널티가 없도록 웨이브하라고 거기다가 마크합니다. 디스트리뷰션 코드 박스 넘버 7에 들어가는 3번 있습니다. 3번 disability.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59.5세에 원래 돈 찾았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disability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됐죠. 그죠? 장애인. 그럴 경우에 넘버 3 거기다 넣으면 넘버 3가 disability입니다. 물론 그 돈은 찾았을 수 있습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넘버 4 디스크립션 코드 박스 넘버 7에 넘버 4라고 써 있는 거는 본인이 은퇴를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저축했던 그 내신 그 분이 돌아가시면 죽었으면 넘버 4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7은 normal distribution. 말하자면 59.5세가 지나면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텍스는 있지만 페널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받을 경우 59.5세가 지나서 돈을 찾았으면 그거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 G는 디렉트 롤오버.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A라는 은퇴 구조에서 B라는 은퇴 구조로 옮겨 탔을 때 그때 G입니다. 물론 이때는 페널티나 세금은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 참고로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 돈을 다 찾았으면 되죠. 근데 돈을 확 찾았으면 마지막 트레디셔널 IRA를 찾았으면 401k를 찾았으면 그때의 인컴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 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을 찾으면 자기 텍스 브라켓이 올라갑니다. 10%낼 텍스를 22% 내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조금씩 짜졌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았어야 하느냐? 그죠? 70.5세까지 찾았어야 합니다. 70.5세까지 그 자기가 부었던 은퇴연금을 다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70.5세가 됐는데 아직도 은퇴연금이 많아요. 못 찾았어. 다 못 썼어. 그러면 그때부터 페널티가 붙는데,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땐. 아닌데요.
안 붙나? 아, 그게 아니고 70.5. 미니멈 그러니까 그 페널티 찾았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미니멈 디스트리뷰션을 찾았어야 합니다. 미니멈. 72, 그러면 예? 72세 바뀌었어요. 72세로 올렸죠. 차. 네, 최근에 아직도 70.5세로 됐던데. 네, 72세로. 네. 바뀌었어요. 우리 올해부터. 그거 찾았으면 됩니다. 아마 1년에 한 3만 2천 불 정도? 그거 찾았으면 내가 100만 불이 은퇴연금에 있어도 70.5세가 지난 다음에도 72세가 지난 다음에도 100만 불쯤 있어도 그 중에 매년 일정 금액 미니멈 디스트리뷰션을 찾았으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1099R 중에 non-taxable income 있으면 non-taxable income 제가 아까 설명한 거 3개. 3개인가요? 예. 여기 3개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exception 있습니다. 여기 보면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그래서 70 여기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70.5로 써 있잖아요. 70.5세에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찾으면 벌금이 없다. 그 다음에 HSA 어카운트로 가는 사람 벌금이 없다. 그 다음에 retire public safety officer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벌금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저희가 사실 무료 세금 봉사해 주는 사람 중에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한 지금까지 토탈 우리가 몇 명 정도 했나 했더니 약 3,500명을 저희가 그댄스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해줬는데 IRA 갖고 오시는 분이 아마 maybe 2%도 안 될 것 같아요. 2%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죠. IRA라는 게 원래는 스탠네임이. 그 다음에 그 펜션과 애니티가 있어요. 펜션과 애니티. 그 다음에 펜션도 예전에 연금은 똑같습니다. 애니티도 애니얼리 받는 연금이죠.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헷갈리지만 IRA, Retirement Account, 그다음 펜션, 애니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펜션 주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경기가 좋았을 때 특히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또는 항공회사 아직도 보잉은 펜션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아직도 펜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학교에서 주는 회사에서 주는 펜션을 다 없애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들게끔 또는 본인과 회사가 매칭해서 주는 거 매칭해서 트레디셔널 아이를 듣게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IRA도 갖고 있고 펜션도 갖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은퇴에 관련된 자금입니다. 그죠? 애니티. 뭐 저는 사실 애니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이해하면 뭐 일정 금액을 돈을 집어넣고 자기가 뭐 목돈을 좀 집어넣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거치해서 그 기관에서 맡겨놓고 있다가 거기서 그 투자한 금액으로 그 돌아오는 배당금. 내가 그래서 10만 불 넣었는데 뭐 5년 동안 두었더니만 그 이자가 자꾸 그 원금에서 돈이 벌죠? 이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 이자를 내가 일정 금액으로 찾아 쓰는 경우를 뭐 애니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좀 들어서 60세 넘어가지고 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또 애니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도 있고 또는 트레디셔널 IRA도 있지만 그거 갖고 충분히 생활이 안 되는 경우 애니티를 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잘 세금 보고 아웃 오브 스코프로 잘 안 해줍니다. 한 가지 여기다 제가 빨간 걸 써놨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gross distribution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taxable amount 내가 10,000불을 받았어도 그게 전부 taxable일 수도 있고 non-taxable도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 보고를 하고 오신 분들이 벌써 그 은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트러스티에서 벌써 주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써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은 토탈 디스트리뷰션은 10,000불 받았지만 그 중에 당신한테 taxable amount는 8,000불이다. 그러면 2,000불은 텍스 안 내는 돈이고 8,000불은 텍스 내는 돈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taxable amount가 써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데, 극히. 안 써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to be의 taxable amount not determined.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여기에 만약에 마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simple method worksheet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계산합니다. 이게 이 돈이 얼마나 taxable income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드밴스를 공부하신 분들, 어드밴스 그 레벨을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문제가 꼭 있죠. 예. 아마 올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simple method 워크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돈 10,000불 중에 얼마가 taxable인지 여러분이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전에 가서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볼 때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